자, 오늘 아침에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면 인플레 불황 수출하는 미국, 침체 없는 경제 꿈꾸나 이래가지고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접어들었다. 미국 물가 안정에 인플레가 없이 경제가 성장하는 골디락스 기대감, 킹달러 끝나간다. 과열 없이 탄탄 미국 경제 골디락스 장밋빛, 정시지수 뉴욕 월가의 15개월 만에 최고, 기업 실적도 우려보다 좋아, 6월 소비의 소매 판매도 견고해, 연준 내에서도 황금길 갈 것. 그래서 경착륙도 없고 연착륙도 없이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라는 황당한 헛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갈 걸요. 왜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온다 하고 그 난리를 떨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을 보면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월가의 주가 지수가 급등해서 계속 잘 나갈 거라고 바람을 막 잡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골드락스라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이 없고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경제 이 균형 상태다. 보통 성장이 쭉 되면 인플레가 발생을 하는데 인플레 없는 성장, 이 골디락스라는 말이 이 세 마리 곰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골디락스라는 주인공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이 경제가 아주 그냥 안정적인 장밋빛으로 덮인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요, 인플레 없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2000년 초반 1999년 그 전으로 미국 경제가 이 IT 버블이 꺼지고 닷컴 버블이 꺼지고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경제가 설 회복이 되면서 골디락스라는 말이 금융위기가 2008년 오기 전에 2003년, 4년, 5년 이럴 때 골디락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뒤에 미국 경제가 사상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었죠. 지금 이 골디락스라는 말은 전적으로 틀렸고, 이것은 투기꾼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대규모 붕괴가 오기 전에 뺏겨 먹으려고 하는 자기들의 희망 상황에서 만들어 놓은 환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당신만 바보 됩니다. 왜 이 골디락스가 아닌가, 내가 근거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뉴욕의 맨해탄의 사무실이, 미국 하면 그 월가고, 그 월가는 이 맨해탄에 있잖아요. 그럼 월가가 있는 맨해탄이라는 거는 미국의 전체 경제가 꺼져가도 항상 마지막까지는 호황을 누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맨해탄에서요, 지금 사무실 절반이나 비었다. 제가 그제 이 허드슨 파크라고 하는 뉴욕의 그 과거의 공장지대에 있던 변두리가 개발이 되어서 신형 빌딩 단지가 됐는데 거기 절반이 비었다 그랬죠. 지금 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맨해탄의 2분기 사무실 임대 면적이 작년보다 50% 절반이나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 근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오피스 시장에 대한 이 대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또 고급 사무실 임대료는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 뉴욕의 사무실들이 맨해탄에서 절반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 자체가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고 있지만은 결국은 인플레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대 비용, 임대료도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각종 임대료도 올라가고 또 그 관리 비용도 올라가고 또 리노베이션 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비용도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거품 속에서 치솟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을 갖다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서 건물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가 골디락스면 그 돈을 주고 거기 들어가죠. 과거의 거품 시대는. 이제 거품이 꺼지니까 기업들도 직원들을 차라리 집에서 근무해라. 회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해라. 내지는
아예 그냥 완전히 싼 뉴저지나 이런 데로 빼버려서 사무 공간을 옮기지 굳이 맨해튼에 비싼 돈 주고 못 있겠다. 그리고 기업의 수익률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공실률은 현재 미국의 오피스 빌딩발 부동산 폭탄이 터질 거라는 걸 그대로 입증하는 거예요. 뉴욕 전체가 비어가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뉴욕 증시에 퍼펙트 스톰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 주식 붕괴가 나타났을 때 있었던 과도한 주식 투자 현상이, 투기 열풍이 지금 미국에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업의 가치보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월등한 폭등세가 전방위로 지금 월가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요 근래에 주식 붕괴를 갖다가 한 번씩 겪어본 것이 그 코로나 때 초창기나 2022년에도 잠깐 있었던 그런 현상이 없었던 것처럼 다들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지금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서로 앞다투어서 투기 열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시에서 정권이 문제가 되어서 터질 거라는 공포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징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미국 경제에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터져 나올 일이 거품이 잔뜩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거품 붕괴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대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지 정상적인 수준의 실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항상 돈이 지금 남발해서 화폐가 과잉으로 이 부채 기반에서 풀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투기로 몰려드는데, 부동산은 위험하지요. 상업용 부동산 빌딩 등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고 상업용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의 주택도 지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갈 데가, 코인도 불안하고 주식시장으로 밀려들어서 묻지마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주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주식으로 몰려드는데, 이것이 이제 실물적인 안정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의 기반을 두어서 비례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대한 거품 속에서 송두리째 무너질 거다.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유럽 경제가 다 휘청이고 일본 경제도 겨우 숨만 쉬고 있는데, 미국만 혼자서 경제 연착륙이니 아예 착륙이 없니? 라고 하면서 증시 3대 지수가 15개월 만에 최고치라서 지금 물가가 둔화되고, 물가 둔화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견고한 경제 지표의 골디락스라고 하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디플레이션이고 유로존은 마이너스 성장인데 이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보면 세계 언론에 세계 경제 극한 기후 리스크, 기온 오르면서 성장률 내리막, 그래서 각종 이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가 사라졌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 가정 자체가 틀리고, 당장 7월 달에 이 CPI나 PCE가 나오면 그건 또 올랐을 거라는 거죠. 미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보면 소비가 굉장히 부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조사해 보면 이 가처분 소득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서 2021년보다 2022년에 계속 가처분 소득, 즉 실질 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의 저축률도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이제 소비를 줄여가지고 저축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소비가 더 줄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계 저축이 너무 없으면 위기 때 어려워지니까 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속에서도 지금 소비를 줄여서
이 저축을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는 작년 말부터 올 초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차가 금리 인상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한 8, 9개월이 돼야 되는데 그 효과가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금리가 좀 많이 아픈 단계로 올랐다고 보면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 효과가 시작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었어요. 2020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90.7에서 지금 103%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의 면면을 분석해 보면 소비, 저축, 그리고 부채가 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급속히 물가 인상과 더불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감과 더불어서 줄어들면서 고용이 급감하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급속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얼마 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잠재 성장률 2%보다도 더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기억이 지금 다 가물가물한가 봐요.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경제 붕괴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 지금 금융 전문가들도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에 미국 지역은행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번 주부터 미국의 지역은행의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대형은행하고는 달리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예금 이탈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역은행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대형은행으로 가버리면서 또 예대 마진이 거의 지역은행들이 중소은행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은행의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양극화로 이 빈익빈 부익부로 지역은행들은 이 수입이 완전히 급감하고 지금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대형은행들은 수익률이 호실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을 대부분이 지역은행과 소형은행들이 감당을 해왔는데 이들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안 그래도 수익률이 지금 줄어들어서 위태위태한데 얻어맞으면 이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은행까지 그 여파가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골디락스 우는 즐거울 때 많이 퍼마시세요. 곧 폭탄이 떨어지니까. 오늘 한 언론에서도 인용했던데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거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미국은 집을 사고 팔면서 먹고 산다고 뉴욕 타임즈에 글을 썼어요. 저소득층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겨 호황을 누리는 미국 경제를 비꼰 겁니다. 미국 경제를 비꼰 겁니다. 지금 미국이요. 딱 그 꼴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올지 모르고 다 미쳐 날뛰고 있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다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